상처받지 않는 인간관계가 가능할까요?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를 받는다.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관계 속에서, 실패 속에서, 그리고 삶의 예측 불가능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종종 아픔을 마주하게 된다. 때로는 아무런 의도가 없는 타인의 말 한마디가 나를 깊이 아프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의 행동이 나를 배신감으로 몰아넣기도 한다. 인간관계는 서로가 가진 상처와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마찰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타인으로부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특히 신뢰하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일 경우 회복 과정은 더 복잡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덜 받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더 나아가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도 있다. 깊은 상처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매뉴얼처럼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솔직하게 감정을 마주하세요. 분노, 슬픔, 배신감, 고통 등 다양한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므로 부정하지 말고 그대로 느껴보세요. 먼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는가? 그 사건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 상처가 내 현재의 감정이나 행동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세요. 일기 쓰기, 미술, 음악 등의 예술적 표현도 좋습니다. 상처 치유의 첫걸음은 자신의 상처를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무시하거나 억누르려 하지만 이는 치유를 방해합니다. 상처를 객관화하세요. 상처를 입은 상황이나 사건을 되돌아보고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성찰해 보세요. 이 과정은 상처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감정에 압도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일기를 쓰거나 가까운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감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심리적인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감정 해소하기. 상처가 된 감정을 쌓아두면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상처가 클수록 그 감정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건강하게 풀어내는 것이 치유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제하지 말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감정을 풀어내되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세요. 눈물은 감정 해소의 한 방법입니다. 울음은 뇌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화학물질을 방출하기 때문에 슬픔을 표현하는 건강한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음악 듣기 또는 연주와 같은 창의적 활동은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억눌렸던 감정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면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에 미리 준비한 종이에 감정이나 생각을 적어보세요. 글이 정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명료해집니다. 세 번째, 용서와 수용하기. 용서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한 나만의 선택입니다.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서서히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용서는 곧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나를 더 오랫동안 괴롭히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여 있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용서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자신에게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를 수용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상처 치유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용서가 어려울 때는 상대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놓아주려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용서가 힘들다면 그 감정을 흘려보내고 점차적으로 그 사람을 잊는 과정에 집중하세요. 상처받은 상황에 대해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나 자신을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나치게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너그러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타인에 대한 기대와 경계를 설정하기. 상처는 때때로 우리가 타인에게 품은 기대가 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처를 받은 이유가 타인의 행동에서 기인한 경우 다시는 그와 같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관계에서 적절한 경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타인에게 명확하게 자신의 한계와 요구사항을 전달하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존중하세요.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곧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먼저 나 자신에게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생각해보고 그에 맞는 기준을 세워보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완벽하거나 이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는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적절한 경계 설정을 통해 상처를 덜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돌봄과 자존감 회복하기. 상처를 받으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기 돌봄은 상처 회복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음을 위로하고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지세요. 충분한 휴식과 함께 취미 생활, 운동 등 마음을 긍정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활동을 하세요. 특히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산책하는 것도 마음을 치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존감을 회복하세요. 타인의 행동이나 말에 의해 나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내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나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재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매일 자신을 격려하는 긍정적인 말을 반복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겪은 상처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와 같은 자기 긍정의 말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섯 번째, 깊은 상처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깊은 상처는 때로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이나 치료는 감정을 정리하고 상처를 효과적으로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분석하고 상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으면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결코 약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오히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일곱 번째,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상처는 한순간에 아물지 않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정의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상처를 극복하는 데는 인내가 필수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신체적인 상처와 마찬가지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자신을 기다려주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회복하려 하지 말고 천천히 나아가세요. 시간이 지나면 감정도 흐려지고 상처도 아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상처 치유는 느리고 불편한 과정일 수 있지만 꾸준히 자기 돌봄과 감정 표현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집니다. 작은 변화에 감사하세요.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더라도 감정이 조금씩 나아지는 순간을 발견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 과정은 상처 회복을 위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처를 딛고 나아가는 자신에게 칭찬해 보세요. 이 과정 자체가 성장임을 깨닫고 꾸준히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일상의 일부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는 결코 쉽게 회복되지 않지만 적절한 과정과 방법을 통해 충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며 상처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억울한 일을 경험해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억울함은 가슴을 짓누르는 감정이다. 그것은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오해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내 명예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 찾아온다. 이 감정은 단순한 분노나 슬픔과는 달리 깊은 좌절감을 동반한다. 억울함 속에 갇혀 있으면 마치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과 절망감을 느낀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억울함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감정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누구나 불공평한 상황을 겪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억누르려 하거나 외면하면 억울함은 더 깊이 뿌리를 내려 점점 커져만 간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나는 지금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감정은 표현될 때 비로소 해소될 기회를 얻는다. 다음으로는 억울함의 원인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가 느끼는 억울함은 대개 외부 요인에 기인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억울함을 느끼는지, 그 억울함의 본질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생각해 보자. 때로는 억울함이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나 자신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조금씩 그 억울함에서 벗어날 준비를 할 수 있다. 억울함을 극복하기 위한 세 번째 단계는 책임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다. 억울한 상황은 종종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발생한다. 타인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판단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나를 상처 입힐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타인의 행동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다. 타인의 잘못이 나의 억울함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 잘못까지 내가 짊어질 필요는 없다. 자신의 책임과 타인의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억울함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과정이다. 억울함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용서다. 용서는 가끔 오해를 받는다. 마치 상대방의 잘못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용서는 나를 위해 필요한 선택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든 그 사람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억울함 속에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억울함에 사로잡힌 채로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나 자신을 더 갉아먹는 일이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억울함을 극복하는 것은 성장으로 이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억울한 경험은 인간관계나 사회적 상황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해준다. 억울함을 느낄 때 우리는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나 자신이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된다. 억울함이 나를 무너뜨릴 것 같은 순간에도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더 강한 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억울함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려는 노력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한다. 억울함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 고통 속에 주저앉을 수 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억울함을 인정하고 분석하며 책임의 경계를 설정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면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힘을 가지지 못한다. 억울함은 성장의 기회일 수 있다. 그것을 극복할 때 우리는 억울함을 넘어 더 넓고 깊은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할 수 있다. 지나친 선량함은 인간관계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다.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돕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라는 가르침이다. 물론 착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선량함은 인간관계의 윤활유와 같아 우리가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지나친 선량함은 오히려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량함이란 결국 타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과 직결된다. 처음에는 그것이 고귀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자기 욕망을 억누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무한한 자원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데 있다. 에너지와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심지어 감정의 저장소도 언제든 바닥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나치게 선량해지면 결국 자신의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는 지경에 이른다. 타인을 돕기 위해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누구나 주위에 한 명쯤은 너무나도 착해서 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언제나 친구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동료들의 업무를 도와주며 가족들의 요구에 응답한다. 처음에는 그 선량함이 감사하고 반가울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선량함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결국 그 사람의 배려는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되고 오히려 기대되는 의무처럼 변한다. 이쯤 되면 그 지나친 선량함이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 선량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필요를 말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의 무게를 표현하지 못한 채 점점 지쳐간다. 그러나 그동안 쌓인 기대 때문에 누구도 그에게서 그 역할을 거두려 하지 않는다. 이쯤 되면 그 사람의 선량함은 이제 관계의 균형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된다. 더욱이 지나치게 선량한 사람은 때때로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지 못하고 억누르는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까지 상처를 준다. 선량함이라는 가면 아래에는 사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
라는 생각이 마음 속에서 자라난다. 그러나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신이 그토록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착한 사람의 이미지는 깨질까봐 두려워 더욱 침묵 속으로 숨는다. 결국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한 채 상처받고 고립된 감정의 늪에 빠져들게 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선량함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걸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타인의 시선이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신경 쓴다. 착한 사람,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우리의 자아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본능적 욕망을 억누르고 타인의 욕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려 한다. 그러나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 결국 그 기대의 무게에 짓눌리게 된다. 또 다른 이유는 충돌을 피하려는 본능에서 비롯된다. 갈등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선량함이라는 방패를 앞세운다. 난 아무 잘못 없어. 난 항상 최선을 다했어 라는 생각으로 자기 방어를 한다. 그러면서도 내면에서는 불만과 분노가 쌓여간다. 지나치게 선량한 태도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갈등을 억누르고 미루는 결과를 초래한다. 진정한 관계의 성장은 갈등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지나친 선량함은 그 기회를 차단한다. 물론 이 글이 착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선량함은 분명히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미덕이다. 하지만 그 선량함이 지나친 수준에 이를 때 문제가 된다. 우리는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한다. 남을 돕고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소진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선량함과 자기 존중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도 필요하다.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모든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어야 하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는 결국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상대방에게 그 경계를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다. 결국 지나친 선량함은 인간관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관계는 타인을 배려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균형 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때로는 남을 돕고 때로는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나 자신도 행복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상처를 입지 마라. 우리는 타인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고귀한 일이라 배운다. 친구가 힘들어하면 손을 내밀고 가족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기꺼이 돕는 것이 도덕적인 사람의 덕목이다. 물론 이러한 태도는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며 살아가야만 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긴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나 자신이 상처를 입어도 괜찮은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실은 모든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희생이 자기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혹은 신체적 건강을 희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나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여력마저 사라지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착한 사람은 항상 타인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한다.
처음에는 그 행동이 훌륭하고 인정받을 만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착한 사람은 점점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누르게 된다. 타인을 위해 스스로를 소모하는 동안 정작 본인의 내면은 상처로 가득 차게 된다. 가장 흔한 예는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볼 수 있다. 이들은 남들이 부탁하면 아니요라고 말하는 대신 예라는 대답을 내놓는다. 그로 인해 더 많은 책임과 업무가 쌓이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고갈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며 타인을 우선시한다. 결국 그들은 남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와 실제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사이에서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상처가 장기적으로는 인간관계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자신이 타인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소모해가며 남을 돕는다면 그 관계는 점점 불균형해진다. 한쪽이 계속해서 주고만 있을 때 그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것이 되고 만다. 일방적인 관계는 그 자체로 불안정하며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 아무리 그들이 자발적으로 타인을 위해 희생했을지라도 그것이 당연시되거나 충분히 인정받지 못할 때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그 감정은 결국 관계에 균열을 일으킨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 걸까? 라는 물음은 점차 마음속에서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관계에서 더 이상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단지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나와 타인 모두를 위해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건강한 인간관계란 서로를 돕고 지지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타인 역시 나를 존중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또한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숙한 자기 관리의 일환이다. 우리는 자원이 한정된 존재다. 나의 감정, 에너지,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내가 나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엔 타인을 도울 힘도 사라진다. 다시 말해,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우리는 때때로 타인의 요구를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관계를 위태롭게 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한다는 표시이며 그 관계가 나를 해치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돕는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상대방이 그 거절을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관계의 균형을 맞추고 더욱 깊고 건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된다. 타인을 돕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망치고 나 자신의 행복을 앗아갈 뿐이다. 우리는 서로를 돕되 그 도움 속에서 스스로를 잃지 말아야 한다.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타심의 시작이다. 신중을 기해 인간관계를 맺고 교류하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타인과의 교류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모든 만남이 소중한 것은 아니며 모든 관계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람을 가려서 대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혜롭게 쓸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쉽게 사람들을 마음에 들여놓는다. 첫인상의 호감이나 감정적인 동질감에 이끌려 관계를 빠르게 형성하고, 그러다 보면 그 관계의 깊이를 충분히 성찰하지 못한 채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 모든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정성이 드러난다. 첫 만남에서 느낀 설렘이나 호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고, 그 속에 감춰진 진정한 모습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신중한 인간관계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 그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관계를 맺기는 어렵다. 신중함은 그 차이를 깨닫는 데서 오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말 한마디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을 알아가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된다. 또한 신중함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된다. 자신을 잘 알지 못하면 남들과의 관계에서도 혼란을 겪게 된다.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기 쉽다. 그렇기에 인간관계를 맺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기준과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할 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신중함이 지나치면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너무 많은 것을 따지고 재기 시작하면 누구와도 관계를 맺기 어려워진다. 신중함은 균형이 필요하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열린 마음을 유지하되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관계는 때로는 실수를 통해 배우기도 한다. 우리가 관계에서 실수를 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피할 필요는 없다. 그 실수들 속에서 더 신중하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관계에서의 신중함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급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고한 신념과 함께 인간관계를 맺고 교류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 마음의 상처는 왜 받을까요? 인간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때로는 아무런 의도가 없는 타인의 말 한마디가 나를 깊이 아프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의 행동이 나를 배신감으로 몰아넣기도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묻곤 한다. 왜 이렇게 쉽게 상처를 받을까? 사실 상처받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가족, 친구, 연인과 같은 중요한 관계에서는 더 깊은 감정적 연결을 가지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도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은 나에게 소중하고 나는 그들이 나를 소중히 대해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감정적인 반응 외에도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우리를 상처받게 만든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많은 기대를 한다. 친구가 나를 언제나 이해해주길 바라고, 연인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며, 동료가 나를 배려해주길 기대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타인도 나와 같은 부족한 인간이기에 그들이 나의 기대를 완벽히 충족시키지 못할 때가 많다.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커질수록 우리는 상처를 더 크게 느끼게 된다.
또한 소통의 부족도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며 표현한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의도한 대로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내가 타인의 말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오해가 쌓이면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고 상처로 이어지기 쉽다. 때로는 내가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해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기도 하고 반대로 상대방의 표현을 잘못 해석해 나 스스로 상처를 입기도 한다. 이 외에도 자존감의 문제도 상처를 받는 이유가 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더 쉽게 상처받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반응에 자신의 가치를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곧 나 자신의 부정적인 평가로 느껴지게 된다. 타인의 말 한마디가 내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나는 그 말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과거의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현재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 받은 상처나 배신이 현재의 관계 속에서도 떠오를 수 있다. 그래서 작은 갈등이나 오해도 과거의 상처를 자극해 현재의 상처로 이어지곤 한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상처를 더 깊고 크게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취약성을 드러낼 때 상처받기 쉽다. 인간은 친밀감을 느낄 때 자신의 내면을 더 많이 열게 되는데 이때 상대방이 그 취약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상처를 줄 때 그 고통은 더욱 크다. 특히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상처는 더 깊어진다. 그 상처는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회복하기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상처받는 것은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더 성숙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다. 상처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공감과 이해를 배울 수 있다. 관계 속에서, 실패 속에서, 그리고 삶의 예측 불가능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종종 아픔을 마주하게 된다. 때로는 마음 깊이 남아 잊혀지지 않는 상처로 남기도 한다. 나 역시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 한때는 그 상처들이 내 인생을 잠식할 것 같아 두려웠고, 다시는 아프고 싶지 않아 마음을 닫기도 했다. 하지만 상처란 피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나는 결국 그 상처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 상처는 단순히 고통이 아닌 나 자신을 다시 세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상처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은 그것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상처는 종종 숨기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상처를 마주하는 것이 두렵고 때로는 그 아픔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회피하려 한다. 나 역시 처음엔 그랬다. 상처받은 기억을 애써 묻어두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물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상처를 억누르고 외면하는 것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이었다. 마음속 깊이 묻어둔 상처는 결국 다른 감정들로 위장되어 나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무기력함으로 나타나며 나를 흔들었다. 그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상처를 외면해서는 치유될 수 없다는 사실을. 상처는 그 자체로 나의 일부이고 나의 경험이며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 그 순간부터 치유는 시작되었다. 나는 상처를 감추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내가 왜 아팠는지, 무엇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를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었다. 억눌렸던 감정들을 천천히 끄집어내어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감춰두었던 상처들이 다시금 선명해졌고 다시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은 두려웠다. 그러나 그 감정을 마주하고 받아들였을 때 나는 비로소 진정한 치유의 출발점에 섰다.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상처를 인정한 후 그 상처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들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했다. 억눌린 감정은 치유의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상처를 감정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더 오래 나를 괴롭히고 상처로 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나는 감정 해소의 첫 단계로 글쓰기를 택했다. 글쓰기는 나에게 있어 감정을 표현하고 정리하는 도구였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속마음을 종이에 쏟아내며 나는 내가 느낀 분노와 슬픔을 정리할 수 있었다. 글을 쓰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오래 나를 따라다녔는지를 알게 되었다. 때로는 쓰는 도중 눈물이 흘러 글이 번지기도 했지만 그것 또한 치유의 과정이었다. 눈물은 나의 감정이 쌓여 있음을, 그 감정이 해소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또한 나는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내 감정을 말로 표현했다. 때로는 말로 하기가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럴 때조차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상대방이 나의 상처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감정은 조금씩 해소되었다. 말은 때로 상처를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운 감정을 누군가와 나누면 그 무게가 덜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상처의 원인과 마주하세요. 상처를 마주하고 감정을 해소한 후에는 그 상처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내가 왜 상처받았는지, 그 상황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다시는 그 상처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다. 때로는 타인의 행동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때로는 상황 자체가 불공평했기 때문에 억울함을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상처의 원인을 단순히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도 답을 구하기 시작했다. 왜 그 상황에서 나는 그렇게 큰 상처를 받았을까? 내 기대는 무엇이었으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는 왜 그렇게 좌절했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많은 경우 나는 타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다. 그들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나의 감정을 존중해 주길 기대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며 나와 똑같이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차이가 나를 아프게 했던 것이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상처를 극복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용서의 힘이 필요하다.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용서였다. 나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다. 용서는 그들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느껴졌고, 내가 겪었던 고통을 부정하는 일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나는 그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억울함과 분노는 계속해서 내 안에 남아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들에게 묶여있는 내 감정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나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었다. 용서는 그들의 잘못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의 행동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놓아주는 과정이었다. 처음에는 어렵고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서서히 마음을 열고 용서를 시도할 때 나는 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나는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자기 돌봄과 자존감 회복이 중요하다.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나는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상처받은 후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지기 쉽다. 나 자신이 충분히 소중하지 않다는 생각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나 자신을 돌보고 나를 다시 소중히 여기는 과정이 필요하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기 시작했다. 산책을 하며 자연 속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명상과 호흡을 통해 내 마음을 차분히 내려놓았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예술을 감상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작은 일들부터 시작했다. 하루에 조금씩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며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워갔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치유였다. 자존감 회복은 내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이었다. 나는 그 어떤 상처로도 나의 본질적인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상처받은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였다. 시간이 주는 치유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나는 시간의 힘을 믿게 되었다. 상처는 단순히 노력만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감정은 점차 흐려졌고 상처는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인내하는 법을 배웠다. 너무 급하게 회복하려 하지 않고 나의 상처가 자연스럽게 아물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점차 희미해진다. 그것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지만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상처는 내 인생의 일부가 되었고 나는 그 상처 덕분에 더 강해지고 성숙해졌다.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아프고 때로는 느리며 무엇보다도 용기가 필요한 여정이다. 하지만 그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상처는 우리의 삶에 고통을 남기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진다.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발견했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상처는 나를 넘어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나는 더 강해졌고 더 깊은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다. 살면서 상처받지 않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인간관계는 서로가 가진 상처와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마찰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타인에게 상처받는 이유를 상대방의 행동에서 찾지만 실상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타인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기 전에 내가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내 감정에 대해 솔직해지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순간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덜 휘둘리게 된다. 마치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면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나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첫걸음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그 기대가 현실적이지 않을 때
상처를 받기 쉽다. 기대를 낮추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한계와 장점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에 맞춰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관계도 없으니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더 부드럽고 편안해진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나에게 반복적으로 상처를 준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감정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그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초다.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감은 상처받는 것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상처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처는 성장을 위한 과정일 뿐이며 그것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상처를 통해 배운 것들이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 그러니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 하기보다는 상처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인간관계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지만 상처를 덜 받는 법도 분명히 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에게 과한 기대를 하지 않으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상처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면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